네,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이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좀 헷갈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였었는데, 자, 우리 또 한번 천천히 차분하게 한번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 있어요. 첫째 항이 자연수래요. 뭐 그런가 봐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 이건 이제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인데, 조건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an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플러스 1은 n분의 an이다. 라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an이 3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10이랍니다. 뭐 그런가 봐요. 자, 그랬을 때 A6이 바로 2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때 질문은 A1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A1이 만두개가 아닌가 봐요. 그쵸? 그래서 A1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A6이 2래요? 심심한데 A7 한번 구해볼까요? 진짜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시스템을 좀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A6은 2죠. A6은 2니까 A6은 3보다 작습니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H7은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조건에 의한다면. 아, H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구나. 그래? 잠깐만. 그럼 A8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A8은 A7은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1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n분의 an. 7분의 A7.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국 7분의 10이 되는 것이구나. 누가요? A8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A의 10번장을 구하거나 A의 15번장을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초항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왜 했어요?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이런 거 한 번씩 해봐서 이 문제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A7, A8, A9를 구할 게 아니고 거꾸로 역추적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A1이 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6은요 2예요. 그래요. 맞아요. 누가 뭐래요? 그쵸? 그러면 A5라고 하는 것은 뭔지 몰라요. A5가 3보다 크면 5분의 A5가 될 것이고 A5가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10이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이 녀석은 탈락입니다. 왜요? 10이 아니잖아요. A6은 2잖아요. 10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고요. 옳거니 그럼 A5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겠구나. 괜찮죠? 그렇다면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얘랑 같은 것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A5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양변 5를 곱해주시면 5 곱하기 A6이 될 겁니다. A6은 2라고 했으니까 자, 2, 5, 10이 되겠죠. 누가요? A5가요. 괜찮죠? 그럼 역시 A5, 10이라고 하는 것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족하겠군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A5는 1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빨갛게 선생님이 강조해서 일단 한번 써보고요.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뭐 확실한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A5가 1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A4를 또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A5는요, 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녀석은 방금 10이라는 거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A4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 3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는 몰라요. 맞죠?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럼 만약에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4분의 A4가 되겠죠.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얘는 10입니다. A4가 3보다 작다고 한다면.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A사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났을 때에는 그래요. 얘가 바로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A4는 4 곱하기 A5. 근데 A5가 1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것이에요? 40이 되겠군요. 그래서 A4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40이 되겠구나. 옳거니. 맞습니까? 자, 이 40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3보다 크다라고 하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하니까 얘도 당첨. 아시겠죠? 오케이. 이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좀만 더 한번 나가볼게요. A4가 40이야? A4가 40이야? 그러면 A3은요? A3은요?
A4가 40이니까 잠시만요. 요거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 다시 A4는요. 또 둘 중에 하나예요. A3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3이 3보다 작을 때. 이때는 3분의 A3입니다. 그렇다면 A3이 3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요 식에서 A3은 뭐가 될까요? 3 곱하기 A4가 되는 거 맞죠? 근데 A4가 지금 우리는 4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120이 된다는 얘기죠. 120. 옳거니. 그래서 A3은 뭐가 된다? 120이고 또 이 조건도 만족하니까 얘는 또 당첨된 겁니다. 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A3은 20이에요. 좀만 더 할게. 그러면 좀 더 이어서 이제 A3 2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A3은 또 나옵니다. A2라고 하는 녀석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2라고 하는 녀석이 3보다 작을 때 얘는 무조건 10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A3이 뭐예요? 120이니까 10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도 사실 따질 필요 없었습니다. A4도 10이 아니니까 얘는 따질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2분의 A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2는 뭐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A3입니다. 곱해주니까 A3이 120이니까 결론적으로는 240이 되겠죠. 그래서 A2는 240입니다. 당첨. 맞죠? 자, 그렇다면 요 밑에다 한 번 더. 그렇다면 A2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A1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1분의 A1. A1이 3보다 작으면 10. 탈락. 왜? A2는 240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우리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오, A1도 그럼 240이구나. 그죠? 얘랑 똑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A1도 결국은 240이 되는 것이구나. 아, 이제 A1 하나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이 부분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이 부분. 맞죠? 이 부분에서 쭉 나가서 A4를 통해서 A3을 구했고 A3을 또 이용해서 A2를 구했고 A2를 이용해서 우리는 A1 값도 이렇게 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제는 요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 첫 번째 거 가지고는 우리가 요 놈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룰루랄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A4라고 하는 게 3보다 작을 경우에는 A5가 10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A5가 10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으니까 그쵸?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그래요? A4요.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A4요. A4는요. 결국 뭐예요? A3이 10보다 컸을 때 A3이 3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3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10입니다. 그쵸? 맞죠? 그러면 일단은 이 경우에서는 3분의 A3이 되겠죠. 그럼 요 식에서 A3은 3 곱하기 A4가 되는 것인데 보세요. 지금 A4는요. 3보다 작을 때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설명은요. A4가 3보다 작을 때. 맞아요? 그리고 A3은 뭐였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A4는 3보다 작을 때 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지금. 괜찮나요? 그럼 A4는 3보다 작고 A3은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얘는 뭐보다 작아요? A4는 뭐보다 작아요? 대답해 주세요. A4는 3보다 작은 거 맞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보다 작아요? 얘는 3보다 작고요. 거기다 3 곱하니까 얘는 9보다 작을 거 아니겠냐 이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9보다 작다. 9보다 작다. 누가요? A3이. 그럼 여기서는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자, 지금 되게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A3은요.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중간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이해하신 학생은 한 번 더 들으세요. 지금요. 요 위엔 녀석은요. 쭉 화살표 따라갔어요. 그래서 A3까지 갔어요. 그래서 A2까지 갔고요. A2에서 결론적으로 A1이 딱 나왔어요. 결론이.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경우는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 두 번째 경우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A4가 3보다 작은 경우 A5가 10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경우였을 때. 그렇다면 그래. A4가 3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A3이 3보다 클 경우와 A3이 3보다 작은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탈락이에요. 왜? 왜? A사는 3보다 작은 경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A사가 3보다 작은 경우로 생각하고 있는데 A사가 10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우세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를 생각을 하는 거입니다. 잠깐, 우리의 목표는 A1입니다. A1이 뭔지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A3의 범위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A2의 범위를 또 구하겠죠. 그러면 A1의 범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A1의 범위를 구하면 A1 값이 뭐 어떤 값을 갖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3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3분의 뭐예요? 3분의 A3이 바로 A4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결국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면 A3은 3 곱하기 A4. 그런데 A4는 3보다 작다고 했어요. A4는 3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럼 3 곱하기 A4는 뭐보다 작아요? 9보다는 작겠죠. 그럼 3 곱하기 A4가 뭔데요? A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A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결론은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얻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힘들어도 좀만 참으시고요. 자꾸 집중하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안 되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자,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A3의 범위를 구했어요. 좋아요. 그럼 A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또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자, 그러면 A2라고 하는 이 녀석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은 2분의 A2가 될 거고요. A2라고 하는 이 녀석이 3보다 작을 때에는 얘는 10이 됩니다. 혹시 지금 뭐 느끼는 바가 안 계십니까? A3의 범위가 지금 이 별표 딱 쳐놓은 거 있잖아요. 9보다 작아요. 10이 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A2는 3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결론은 또 얘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A2는 2 곱하기 A3가 되겠죠. 옳거니 A3이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아요. 얘가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2를 곱한 이 녀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예요? 18보다는 작고 6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A2라고 하는 이 녀석은 18보다는 작고 6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A2의 범위까지 또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A1의 범위만 구하면 이제 답 나올 거 아니겠냐 이거죠. 이것도 별표를 좀 더 쳐볼게요. 이렇게.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맞아요. 그렇다면 잠깐만요. A2는요. 6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A1의 범위를 구하러 이제 떠날 건데 A1이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1분의 A1이에요. A1이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10이 돼요. 맞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어디에서? 여기서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그랬었고 다 모순이 났었거든요. 그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아니에요. 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A2의 범위 안에는 10이라는 숫자도 존재하니까. 결론. 이 경우 두 개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A2의 범위를 구했고 A1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첫 번째 경우 생각을 해볼까요? A1은요? 에이 뭐예요? 똑같네요. 1은 나누나 마나니까 결론은 얘랑 똑같은 겁니다. A1이랑 A2랑. 그럼 A1도 결론은 18보다는 작고 6보다는 크거나 같겠구나. 그래서 A1이 될 수 있는 녀석은 6, 7, 8, 종종종 17까지구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문제에서. 아하, 이거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물론 완성되지 않는 답.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A1이 10인 경우에는요. 아니, 죄송해요. A2가 10인 경우에는요. A2가 10인 경우에는 요 안에 10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안에. 그쵸? 요 안에 1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A1은 뭐보다 작아야 돼요? 3보다 작아야 돼요. A1이 3보다 작으면 A2가 10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A1은 3보다 작아요? 그럼 A1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2라고 2밖에 없겠죠. 아, 그렇구나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A1이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1이 3보다 작다 이니까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아까 A1이 뭐가 나왔었죠? 240이 나왔었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은 1하고 2, 다음 6, 7, 8, 땡땡땡 17, 마지막 240. 이 녀석을 다 어떻게 주시면 됩니까? 더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6에서 7, 6, 7, 여기 17까지 요거는 시그마 공식 이용해도 되겠죠. 시그마 공식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고 거기에 1, 2 그리고 240을 더해 주시면
최종 답 381이라고 하는 요 답이 나오실 겁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요 자꾸 훈련을 하세요. 아니 선생님 저는요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맞아요 못 풀어요 너. 처음 딱 봤을 때 이런 문제 푸는 친구들은 거의 뭐예요? 천재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요 알게 모르게 그동안 이러한 문제 풀이 훈련을 많이 했었던 친구라는 것.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 풀이를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와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와 유사한 좀 더 쉬운 문제, 3점짜리 문제 풀 때도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척척 풀 수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좀 많이 꼬아진 문제들 있죠. 정답률이 상당히 좀 낮은 10%가 안 되는 정답률인데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푸실 때 이거 다 기억나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A요? 그럼 H7은 뭐야? A8은 뭐야? 라고 생각을 해 가면서 이 점화식, 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정의에 나와 있는 이 규칙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A1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역추적에 나갈 때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가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